오늘 저희는 짧게 정치 참여와 정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구나 정치라는 제목은 정치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구자룡 변호사님, 사실 정치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잖아요. 욕도 많이 먹게 되고 생업에 지장도 있고. 제가 알기로 우리 구자룡 비대위원님의 오랜 고객들도 구자룡 변호사가 정치하는 걸 많이 반대했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참여를 결정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결국은 뭐 지금 책의 제목처럼 누구나 정치라는 게 정말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굉장히 희소하지만 정치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뭐 하다못해 댓글을 달아주시고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저를 움직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실 영입제의를 한 6개월 정도 받았어요. 6개월 고민하는 동안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사실 저는 처음에는 정치인이 될 생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거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양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고민을 하는 6개월 동안에 살이 한 7kg가 빠졌어요.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국민은 옳다더니 맞구나, 국민들께서 내 다이어트까지 해주시는구나. 정말 그 수치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오히려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제가 그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왔는데, 그때 정말로 새벽까지 혼자 걸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는데, 그때 제가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을 듣는데, 그날 방송에 지금 아까 계셨던 조명현 공익제보자께서 국회에서 발언하시는 거를 봤거든요. 저분께서 정말 용기 있게 행동하시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분의 말, 다른 분들의 말이 저를 움직이는 게 그게 누구나 정치이고, 또 그분의 발언 기회를 주신 게 장해찬 최고기도 하고, 이게 모두가 함께 이어달리기 같기도 하고 2인 삼각 같기도 하구나. 누구나 정치라는 게 결국 내가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뜻을 누군가에게 투영하고 그 정치인을 움직이는 것이기도 하구나. 정치 행위라는 것이 저는 어릴 때는 굉장히 좀 거북할 때도 많았어요. 저 사람 그냥 권력욕이 있겠지라고 했었는데, 우리 현실을 바꾸는 건 결국은 정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에 제가 어떤 역할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피할 수는 없겠구나. 그때 장혜식 최고한테도 많이 좀 조언을 구했어요. 제가 내가 지금 영입제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해줬어요. 저한테. 변호사님 절대 하지 마세요라고. 그래도 제가 영입 지분이 조금 있긴 있죠. 있죠. 절대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그럼 나한테 권했던 건 뭐냐면 당에서 너무 필요로 한다. 그럼 장최국께서는 나한테 이렇게 절대 하지 말라 그러면서 본인은 왜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미 버린 몸이다. 자기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챙길 게 없다. 맞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앞장서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는 이렇게 싸우는데 변호사님은 뭘까요?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 많은 면에서 반성도 하게 됐고, 이제 이런 게 상호작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결정에는 물론 장치고의 지분도 있고 다른 분들의 지분도 있고, 그런데 얼굴을 알지 못하는, 아까 처음 인사 나누는 댓글로만 인사했었던 분들 모두가 다 저를 움직이는 것이고, 그게 누구나 정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알게 모르게 방송에서 구자룡 변호사님 만날 때마다 우리 당이 심각하게 구자룡 변호사님을 필요로 한다. 개인 구자룡을 생각하면 정치하는 게 너무 불행한 일이지만 국가와 당을 생각하면 하셔야 된다라고 권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제안에는 안 넘어오셨고 우리 이철규 위원장님의 제안에는 넘어간 걸 보면 거의 다 밀어놓으셨어요. 이렇게 더 이철규 위원장님이신 거고. 근데 오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고, 저도 그렇고 구자룡 변호사님도 처음부터 정치를 하고 싶어서 시작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막 정치가 너무 하고 싶고 선거가 너무 나가고 싶고 이랬던 사람은 전혀 아니고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저는 드럼 치고 웹소설 쓸 때 삶의 질이 가장 좋았어요. 오후에 늦지막히 일어나서 헬스장 갔다가 밖에 좀 두드리다가 밤 되면 모니터 보고 웹툰 보고 생각 떠오르는 거 글 쓰고 새벽 4시에 자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남 부러울 거 없이 제가 그것 때문에 전당대회 때 욕도 많이 먹었는데 외제차 스포츠카 다 타고 다니고 되게 행복했거든요. 근데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 주는 건 즐거웠지만 삶에 제약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길에서 누가 알아봐 주면 되게 고맙고 반가운데 나중에는
친구들이랑 왁자지껄 술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방 이모님이 오셔서 팬이라고 하면 내가 방금 했던 이상한 헛소리들을 다 들으시는 건 아닐까. 그리고 이제 대선에 참여하고 청년 최고위원이 되고 정치인이 될수록 개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하나둘 포기해야 된다는 걸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정치를 하는 이유는 저는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좋은 군대를 다니다가 중간에 때려치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그걸 가지고 뭐 평생 교육원이다 뭐다 하는데 이번에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네덜란드 국립군대라고 확인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남들이 봤을 때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건 아니잖아요. 군대 다니다가 때려치운 사람이고 또 웹소설 웹툰도 B급 문화죠.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시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저를 보고 야, 장예찬도 정치를 하고 저렇게 목소리를 내고 세상을 바꾸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을 얻기를 원하고 그런 자신감을 얻는 친구들이 생긴다면 제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나름의 구체의식과 책임감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 저는 내일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고 이제 부산 출마를 선언하겠지만 정치 안 하고 그냥 시사 프로 돌아가면 일주일에 방송 20개 30개 하고 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제 할 일도 따로 또 하고. 그런데 저같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나를 한번 보여드리는 게 정말 M포 세대다, 뭐다, 3포 세대다, 5포 세대다 억눌려 있는 제 동세대 청년과 후배들에게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도전 의식을 준다면 제가 그 장작이 한번 되어보고 싶어서 끝까지 한번 불태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방송에서 장예찬 최고하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가지고 방송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화면에 발언할 때만 딱 나오잖아요. 이게 화면이 다른 사람들 말할 때 돌아가면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어요. 장 최고가. 일정이 너무 많고 방송도 뭐 오늘 6개째예요. 막 이럴 때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너무 안쓰러워서 이렇게까지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럼 나가서 해줄 사람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이 내 마음속에선 정말 폭풍우 치듯이 정말 나비 날개짓하듯이 정말 가벼운 날이라도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구나. 장 최고에게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더 많이 찾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옆에서 발언하는 거 보면 정말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옆에서 누가 이렇게 입력해 주듯이 다다다다 나오는데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구나. 민주당 패널들이 정말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대체해줄 사람이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걱정도 했었고 처음에 저 이제 제의 받았을 때 장예찬 최고도 있고 그런데 굳이 저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 농담삼아 다른 분들이 그랬어요. 장 최고도 쉬어야지. 뭐 어떻게 스페어 타이어처럼 써더라도 뭐 제 역할이 그거면은 저는 뭐 흔쾌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워낙에 출중하시니까 또 비대위원이시니까 다음 주달 본인 선거도 하시지만 좀 빡세게 불러주셔야 됩니다. 부정형 비대위원님. 저희가 이제 정치 참여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을 좀 이야기해봤는데요. 정치 개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부자영 변호사님이 비대위원으로 국민의힘에 합류했고 당 지도부로서 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살펴보셨잖아요. 우리가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민주당이 몹쓸 정당인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 86 운동권이 물러나야 되는 거 모르는 국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압도적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건 국민의힘과 보수 우파 내부에도 바뀌어야 될, 변화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당 밖에서 봤을 때 또 당 안에 들어와서 봤을 때 국민의힘과 보수는 뭘 바꾸고 뭘 개혁해야 하는지 좀 그 생각이 듣고 싶네요. 정말 가치에 충실한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제가 느끼기에도 정치인들 방송에서 약속대련처럼 싸우지 자기들끼리 또 친분이 있고 자기들끼리 뭐 어둠의 동맹관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존재하지라는 게 진영을 넘어서 존재하면 그게 또 다른 카르텔일 수도 있거든요. 직업 정치인의 폐해가 그런 거 아닐까. 저 사람 있으니까 나도 내 먹고 살 길이 열리고 나는 정치인으로서 돈을 받고 내 조직을 먹여 살리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인물들에게서 나타나는 것 같고 그거는 진영을 넘나들어서 우리 모두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쇄신을 했을 때 상대방도 어쩔 수 없이 쇄신으로 이끌려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취임 연설을 하셨을 때 저는 굉장히 감동했었거든요. 처음부터 다 내려놓고 시작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정치평론가들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민주당도 86들이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이 거대한 교체의 흐름이라는 것을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만드셨으면 우리 정당에서는 먼저 보여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직업이 아니에요. 내가 국민들이 희망을 담은 그릇이다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도 저는 하지 않거든요. 저는 변호사로서 지금도 불리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거에 충실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정말 외적이 쳐들어오면 일손 잠시 놓고 나가서 싸우다 일이 끝나면 나는 내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지. 모두가 한국들에 대해서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국민 모두가 민주화를 이뤄냈는데 모두가 함께 투쟁을 했고 민주화를 얻어냈는데 학교로, 직장으로, 집으로 다 돌아왔는데 누군가는 그 공이 오로지 자기들 것이냐 그것을 공을 가로채고 기득권이 되어서 지금도 뭐 한 30년째 정권을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언제적 공로를 가지고 썼던 영수증을 계속 내는가. 그 법적으로도 썼던 영수증 또 내면 그 사기죄거든요. 그걸 바꾸는 게 누구나 정치예요.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시고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잘못됐고 내 생각은 이렇다. 그리고 이제는 사실 그 보수 우파에 대한 낡은 이미지는 없어요. 우리가 더 젊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장최고 여기 올 거 생각했는데 우리가 약간 애플 같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소심하게 살짝 운동화를 신었어요 제가. 우리가 혁신정당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보면서 느끼셨을 건데 우리가 더 젊어요. 우리가 더 스마트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더 예의 발라요. 제가 운동화를 신은 거 잘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더 젊고 우리가 더 스마트하고 우리가 더 예의 바르다는 말을 진짜 젊고 스마트하고 예의 바른 구자룡 변호사님이 하니까 제가 옆에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는 알려드릴까요? 지금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으면 제가 형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자룡 변호사님이 저보다 10살 형이에요. 한 사람의 압도적 동안과 압도적 노안이 만나면 이렇게 10년의 세대 차이를 뛰어넘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방송 생활 중에서는 밥도 같이 먹고 친한데 굳이 예를 들자면 정우성, 이정재처럼 말을 놓지 않고 계속 친구처럼 그리고 방금 친구 얘기하니까 또 떠올랐는데 그 조세희 작가의 침묵의 뿌리라는 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스위스 작가의 글을 인용하면서 난 이 사람에 대해서 일면식도 없지만 그 사람의 생각에 공감함으로 나는 이 사람과 친구이다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이 뜻을 함께하고 행동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한 명 한 명 지금 얼굴을 바라보고 있고 다 기억을 못할지라도 여러분은 제 친구입니다. 저는 옆에서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멋있는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게 바로 피처링으로 와서 원곡을 뺏는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구자룡 의원님 말씀 듣고 제가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개혁 방안을 조금 말씀드리면 내가 사는 게 너무 중요한 정당인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1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진짜 힘들었잖아요. 저는 사실 인수위 끝나고 한 1년은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줄 알았어요. 보통 정권 1년 차이는 허니문이라고 해서 언론과 방송에서도 이 정부가 잘하는 걸 좀 지켜가지고 실수를 해도 처음이니까 그런 허니문 기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모든 언론과 모든 유튜버와 모든 것들이 조직이 동원되어서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외치고
뭐 MBC나 지금은 좀 괜찮아졌지만 KBS나 YTN 같은 곳에서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제가 방송하는 게 야당일 때 패널로 나가는 것보다 여당 되고 더 힘들었어요. 최고위원이 되고 나서도 그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당 밖에 인사했던 구자룡 비대위원 같은 사람이 저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줬지, 사실 우리 당에서 말 잘하는 분들 많고 충분히 방송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수도권에서 정말 고생하는 분들 말고 영남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평일에는 좀 서울에 올라와서 방송도 나가고 인터뷰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안타까움을 좀 건방지다 싶을 정도로 우리 당 선배님들께 토로하기도 했는데, 다음 국회는, 그리고 다음 우리 국민의힘은 내 개인의 어떤 지역구 관리 중요하죠. 내 개인의 이미지 관리 중요하죠. 인터뷰 나갔다가 민주당이랑 싸우다가 말 좀 세게 하면 막말 플레임 걸릴 수도 있고, 말 실수하면 괜히 안 좋은 이미지 생길 수도 있고, 안 하는 게 50점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윤석열 정부가 힘들 때 우리가 뭐라도 하나 한다는 심정으로, 작은 성 하나 만들 때 자갈이라도 하나 들어서 놓는다는 심정으로 앞장서는 사람들이 다음번 국회와 국민의힘에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구자룡 비대위원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님과 함께 새로운 비대위에서 뛰고 있는데, 한동훈 후의 국민의힘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 좀 압축적으로 우리 많은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또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동훈 비대위는 이렇게 변화할 것이다 라는 걸 좀 비대위원으로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게 새로운 시대가 이미 서막이 열렸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르지 않나요? 제가 빨간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인재 영입을 굉장히 이제 우여곡절에 고민 끝에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영입을 하고 그 직후에 인재 영입식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재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누구처럼 그런 공적인 약속 어기지 않는 사람이라서 제가 재판을 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빼고서 다른 분들이랑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당에서는 또 이제 모양새가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며칠이 연기가 됐는데, 갑자기 그때 이제 대표님이 사퇴하는 바람에 비대위가 들어오는 우여곡절이 있어서 지금 한 달 뒤로 이제 영입식이 오늘 열렸어요. 근데 불과 한 달인데 저는 그때는 내 몸 불살라서 희생하겠다, 정말 끝장을 보겠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내가 믿는 가치에 대해서 내가 나서지 않는다면 나는 다음부터는 이 뚜껑 타지 말아야겠다, 이런 굉장히 비장한 각오였는데, 오늘 딱 가보니까 정말 잔치집 분위기 같은 느낌? 제가 아까도 표현했는데, 저는 신념을 지켰더니 우리 팀에 리오넬 메시가 왔어요. 우리가 이겨요. 신념을 지키는 사람에게 승리가 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정말 매번 놀라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챙기시나. 그분은 정말 천재가 맞더라고요.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그분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 저 아까 7kg 빠졌다 그랬는데 다시 좀 복구되고 있거든요. 요새 잠도 좀 잘 자고 있고 오히려 마음이 든든합니다. 저는 이기러 왔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과 함께 승리를 이끄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너무 든든하고 함께 승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 메시라는 거 저작권이 저한테 있는데, 제가 채널의 인터뷰에서 메시 히딩크 이야기했다가 친애하는 조선일보한테 욕도 얻어먹고, 너무 한동훈 믿는 거 아니냐고. 저와 구자룡 비대위원의 공통점이 있죠. 방송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일 때부터 누구보다 그냥 뭐 다른 걸 바래서가 아니라 찐팬이었던 두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을 가까이서 모시고 있다고 하니 유독 또 많은 질투와 시샘이 또 이렇게 솟구치는 것 같은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가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서, 비대위에 대한 부탁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전체에 대한 부탁이라면, 누가 진짜 물불 가리지 않고 고생하고 싸우고 헌신하는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보수 진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싸우고 고생한 사람들 너 잘했는데 넌 싸우다가 상처 입었고 싸우다가 진흙이 묻었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깨끗한 뉴페이스를 찾겠다. 그런 태도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보수 진영 내에서 사람이 크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한동훈 비대위에서는 새로운 비대위원들과 영입된 인재들과 또 기존에 당에 있었던 분들, 새로 들어올 분들이 이제부터 조화를 이뤄서 이분들이 10년, 20년 뒤에도 국민의힘에서 보수 정당에서 보수 진영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새로운 전통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제 책에 에피소드가 나와 있는데요. 전의 문제로, 구설수로, 다른 여러 논란으로 제가 대선 경선 과정부터 뭔가 낙담할 때마다 또는 약속받았던 기회에서 좀 참아야 할 때마다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참모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항상 늦게 전화를 주셔서 낙담하지 마라. 우리는 끝까지 갈 거다. 이런 논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위로해 주신 그 몇몇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젊음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바쳐도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 한동훈 비대위와 보수정당이 되어서 지금 뿌린 씨를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함께 추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가요? 저도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우하고 존중해주는 건강한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정치권에서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들, 별거 안 했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스크럼 짜고서 기득권 차지하고 있으면 또 배치 달고 또 배치 달고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열심히 싸운 사람만 나중에 손해봤다는 느낌 들잖아요. 용기와 헌신을 요새 얘기하는데 용기와 헌신 제일 먼저 보여준 게 누굽니까? 그래서 공격당하고 상처 입고 힘들어할 때 일으켜 세워주고 막아주고 안아주고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게 우리 목 아닌가요? 그죠? 그 끈끈한 동료애가 우리를 지탱하고 국민의힘을 지탱하고 나라를 지탱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당인데 여당의 힘을 보여줘야죠. 한 명이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고 그 한 명의 힘이 장해찬 출구에서부터 시작됐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희가 나눠주신 힘을 안고 부자명 비대위원과 함께 또 우리 행안위의 여전사 조은희 의원님과 함께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싸우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토크 콘서트를 마치고요. 아까 사인 못 받으신 분들 앞에서 사인해드리고 사진 찍는 시간 자유롭게 편하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부족한 출판 기념회에 와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